자, 국회에서 그것도 대통령실 참모들 앞에 놓고 간첩이 있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말이었는데 자,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국감 문제의 장면 직접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도청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흘러갔다면 더 큰 문제예요. 국가의 주요 정책을 핵심 사람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갔다? 이것이 간첩이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간첩이 있어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 잠깐. 간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국안보에 네,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간첩이 있다. 자, 김병주 의원의 말이었는데 대통령실 참모 가운데 있다. 글쎄요. 미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주한미 대사와 사령관에 대해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을 언급하면서 나온 말입니다. 글쎄요. 대통령실에서는 당시에 미국의 도감청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가 있는데 김대현 평론가님, 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말 좀 어리둥절한데요. 뭐 수준 이하의 어떤 질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예. 하게 됩니다. 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적대국이든 우방국이든 어느 나라든 그 상대국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 수집을 합니다. 근데 그 정보 수집을 그 과정에는 도감청도 있을 수 있고 이른바 예. 사람을 사서 혹은 사람을 심어서 하는 이런 그 인편으로 하는 휴민트라고 하는 네. 이런 뭐 정보 수집 방법도 있고 합니다. 근데 뭐 우방이든 적대국이든 거기서 휴민트 활동을 하는 사람이 간첩이다. 뭐 간첩일 수 있겠죠. 그건 뭐 적대국이든 우방국이든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은 이제 지난번에 미국의 뉴욕타임스였을 겁니다. 아마 뉴욕타임스가 특정 보도를 하면서 미국 CIA가 전 세계 우방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해서 거의 도감청을 진행해 왔다라고 하는 폭로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미국이 뭐 CIA가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해서 정보 수집을 하고 있다, 첩보 작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공개된 비밀인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거죠. 다만 그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게 노출됐을 때 이렇게 폭로됐을 때 그러면 미국 정부가 사과했고 혹은 사과를 요구하거나 해서 네. 사후 이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는가가 사실 주안점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국회에서 야당이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은 간첩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로 해서 너무 터무니없이 치고 나가니까 네. 사실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별로 할 말이 없게 되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 굉장히 좀 자극적인 어떤 언사를 쓰는 것보다는 지난번 그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의 타당한 사과를 받았는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방국이기 때문에 공개보다는 아마 비공개리에 전개됐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네네. 사후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는지 아니면 요구해서 그에 대한 미국의 답변을 들었는지 적어도 국회의원이라면 이 정도 수준에서 취재를 하고 그 정도 수준에서 질문을 해야지 야 니들 중에 간첩 하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하면 그 자체가 그냥 아수라장이 되고 논의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 사건은 이제 시민단체가 그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도감청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주한미 대사와 주한미 사령관을 고발하면서 그 고발의 사후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를 아마 김병재 의원이 파악을 했더니 네네. 불송치가 됐더라. 결국은 이건 좀 문제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앞으로 민주당이든 누구든 국가적인 안보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걸 전제로 하되 그 대신 조금 더 자극적이지 않게 구체적으로 좀 진실과 사실에 가까운 그런 질의응답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런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뭐 국회의원 그 자격이 좀 없지 않을까요? 네. 김대기 실장 뭐 참을 수 없다고 했는데 문제 사건 발단이 바로 이제 4월이었는데요. 자, 당시에 존 커비 전략소통 조정관은 유출된 문서 일부가 조작됐다, 심각히 받아들이고 있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공개된 정보 상당히 위조됐다는데 한미 평가가 일치한다. 사실 저 때도 초창기에는 뭐 미국이 좀 꿀먹은 벙어리 같이 얘기를 했다가 그것도 이제 일개 병사에 의해서 저 부분이 노출됐기 때문에 좀 양쪽 모두 당황했었는데 글쎄요, 뭐 도감청 주체로 지목된 측에서 일부 시인했는데 오히려 그때 뭐 김대기 실장도 도청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근데 김병주 의원이 또 저렇게 사성 장군 출신인데 간첩 운운했습니다.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네. 김병주 의원이 그런 자극적인 용어를 쓰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금 벌써
6개월, 7개월이나 지난 얘기를 여기서 다시 한번 떠올릴 기회라도 있었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나마 간첩이라고 하는 자극적인 용어를 썼으니까 맞아 그런 일이 있었지 그거 중요한 문제였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계기는 되지 않았겠냐. 물론 국회의원이 간첩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실에 간첩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뭐웬 뜬금없는 소리야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본질은 아까 김대현 평론가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아무리 동맹이라도 그것도 도청 감청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물 밑에서 안 걸리고 하는 것과 이것이 공개적으로 거론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네. 당시에 4월 8일 날 뉴욕타임스 그다음에 백악관에서의 반응은 일부 시인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당시에 김태호 우리 지금 저 일 차장. 1차장이죠. 네. 안보실 차장이 뭐 일부 위조됐다. 일부 내용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럼 그 정보 출처가 신호 정보였다라고 하는 거는 바뀌지 않아요. 즉 도청이나 감청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미국에 가가지고 그거 따졌는지 또는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았는지 그거라도 안 됐으면 거기에 따른 대가성으로 우리에게 뭔가 선물을 줬는지 또는 이후에 그럼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사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번 문제를 재론시키면은 비공개라도 사실은 야당에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맞는 겁니다. 그런 설명이 일절 없었으니까 지금 그 간첩이라는 얘기 나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재논리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유야무야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국격에 훼손이 가는 일인데 이 부분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 비공개로라도 야당과 언론에 언론까지는 아니더라도 네네. 야당의 내용을 좀 공개하고 예. 그리고 좀 사후 조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된다고 조금 좀 네네. 첨언을 드리자면 2018년에 그 판문점에서 도보다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그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 장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USB를 건넸습니다. 당연히 그 USB에는 뭐 여러 가지 정보가 담겨 있었겠죠. 네. 국내 정보를 북으로 넘긴 건데, 근데 그럼 그것도 간첩이라 할 수 있는가? 모든 것은 상황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 또 아니면 흐름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이면 대통령의 통치 행위가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이 있는 네. 겁니다. 근데 그런 걸 감안하지 않고 USB 줬으니까 그러면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대통령실에서 벌어졌던 뭐 도감청 사건 이런 것도 그걸 그냥 단면만 보고 그 안에 간첩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네. 김병주 의원이 자승자박의 주장 아니면 질문을 했다라고 봅니다. 네.